오늘 질문 새로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시민의 정치적 참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자, 그러면 시민은 누구인가?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은 모두 시민인가? 예,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답변은 어떻습니까? 어려운 질문이에요. 시민이 뭐냐? 국민이라고 하지 않고 시민이라고 하느냐? 왜 그럴까요? 왜 노무현 재단 또 노무현 대통령은 생전에 국민이란 말을 안 쓰고 아마 역대 대통령 중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이렇게 말해야 될 때 시민이란 말을 대신 쓴 유일한 대통령이 아닐까. 엄청난 언어적 변화가 아닐까. 역대 그전에 모든 대통령들은 다 국민이라고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만 즐겨 시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무슨 뜻일까요? 국민하고 시민은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 걸까요? 스스로 고집하여 선거에 참여하는 자. 그게 시민이라고요? 그러면 저처럼 스스로 고집하여 선거에 불참여하는 저는 시민이 아니겠네요. 예. 그럼 난 최인호는 시민이 아닌데? 예. 빡치면은 선거 투표장에 안 가는 최인호는 시민이 아닌데요. 예. 인공지능한테 시민이란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답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것 같아서 인공지능한테 단답식으로 물었어요. 단답식 질문에 답하다 보면은 총괄적인 어떤 답변에 접근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OX 퀴즈로 물었습니다. 일단은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은 모두 시민인가? 이렇게 어렵지 않게 물었습니다. 답변은 왠지 아니다가 되어야 될 것 같죠.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은 모두 시민인가? 간단한 얘기로 방금 태어난 애를 시민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시민인 것 같고 정책 대상이라는 측면에서는 시민인 것 같은데, 자, 인공지능은 어떻게 답변했는가 봅시다. 시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 정의가 있습니다. 마치 국가나 사회에 대한 정치적 참여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상적으로 시민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여러 번 이런 방송을 하면서 권민이라고 그랬어요. 권민. 시라는 한자어에 현혹되면 곤란하다. 진정한 시민의 의미는 권민이다라고 거의 6개월에 한 번씩 총 지금까지 한 5, 6번 이야기한 것 같아요. 눈 올 때 한 번, 비 올 때 한 번. 권민이다. 권리라고 할 때 그 권자가 시민 개념을 말할 때 꼭 필요하다. 근데 우리는 이제 시라는 말을 이제 서울특별시민처럼 행정적인 의미로 자꾸 자기도 모르게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러므로 국가 또는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 중에서도 정치적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오, 그래? 그렇다면은 아닌 사람도 있다는 얘기네. 이렇게 제가 곧바로 물었습니다. 그러면 사회 공동체 구성원이면서 정치적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시민이 아닌 사람은 누구지? 라고 물었어요. 답변은 깔끔합니다.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 중에서 정치적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비시민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시민 구성원이 있고 비시민 구성원이 있다. 이는 나이, 성별, 출신, 상태, 신분이겠죠. 이거는 번역이 영어로 먼저 생각하는 애니까 인공지능이 여기서 상태,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신분. 우리나라와 같지 않은 나라들은 이런 게 있죠. 국적 등에 따라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미성년자, 외국인, 교도소 수감자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농담을 했습니다. 그러면 군민이나 은민이나 면민은 시민 맞지?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시티, 행정구역상 시티에 살고 있지 않아도 군, 읍, 면 이런 데 살아도 촌에 살아도 촌민이 아니고 시민이지, 정치학적인 의미에서. 농담이라고 미리 말하면서. 근데 이 자식이 농담을 모르네. 진지하게 대답합니다. 정치학적 의미에서 시민은 군, 읍, 면에서 살고 있더라도 정치적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을 말할 수 있다. 군민, 은민, 면민이라는 것은 행정구역상의 구분으로 정치학적 의미에서는 시민과 다룰 수 있다. 당연하죠.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사실 이 시민이란 말 안에 여러 가지 함정도 숨어 있는데 장자크 루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장자크 루소의 시민론은 오늘날 공화주의, 민주주의, 시민의 정치 참여 등을 논할 때 중요한 참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미 인공지능이 한 답변 안에 장자크 루소가 숨어 있습니다.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 중에서 정치적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말 자체가 루소가 배어 있는 답변이에요. 인공지능이 참 똑똑하죠.
루소가 이해하는 시민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루소에게는 어떤 사람들이 시민인가? 인공지능이 답합니다. 장자크 루소의 시민론에서는 시민은 정치적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회 구성원들을 말한다. 루소는 시민들이 공평하고 평등하게 정치적 참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따라서 루소에게는 어떤 사회 구성원이든 정치적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면 시민으로 불리는 것이다. 이게 답변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정치적 권리와 의무는 시민들에게 선험적으로, 즉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그들이 노력을 들여서 향유하고 실행해야 할 어떤 상태적인 것인가, 어떤 것인가. 이게 어려운 얘기죠. 정치적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시민이라고 했어요. 정치적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는데 그거를 안 쓰는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도 존재하지 않을까요? 정치적 권리와 의무를 불사용하거나 오남용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걸 시민이라고 볼 것인가 안 볼 것인가. 사회 구성원 중에서 정치적 권리와 의무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뭐 교도소 재소자, 뭐 등등 공민권이 제한된,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공민권이 있냐 없냐, 와 동치요. 그러니까 애기들이나 청소년은 그게 제한되어 있죠. 자, 그러면 공민권이 있다 없다, 이렇게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있어도 안 쓰거나 공민권을 어용 남용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우리는 시민이라고 불러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문제가 우리 앞에 있죠.